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재료로 강세 마감을 해서 결국 주봉을 강한 양봉으로 돌려놓았는데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세게 쏴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국에 숏을 쳤다가 아 뜨거워 낭패해보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빠져나간지 구경한 것을 보면 배울 게 많지요. 델타원이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전부터 새우젓이 됐든 명란젓이 됐든 자신이 숏 포지션이 젖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응이 기대됐는데요. 동시효과는 최대한 누르려고 했지만 또 그게 허용이 되나요? 어쨌든 420선에서 출발한 다음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봤는데 웬걸 매수세가 장난 아니었죠. 저도 당연히 너희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선물 매수 엄청 쳐댔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 매수세를 못 이긴 외국인들이 첫 번째 손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합성 선물을 이용해서 시장을 눌렀어요. 그래서 지수가 9시 25분경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전일 해외 시장 변동성이 감소한 상황이라서 이미 옵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커버링이 나온 상태에서 콜옵션의 매도 공급을 늘려버리면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밀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기법을 스푸핑이라고 해갖고 이 CME 레귤레이션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거래소 규정이 제가 이제 오래돼갖고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초당 몇 번 이상 주문을 못 내는 뭐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을 교란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레귤레이션을 최대한 피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HFT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HFT로 주문을 내는 것 말고도 그 시세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커스터마이즈드 HDS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LFT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순수한 HFT는 마켓 엣지만 갈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 대비 이익이 적고 또 마켓 캡이 뭐 예를 들면 파생 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만 갖고 재가공해서 자기만의 HDS 만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일반 플레이어들이 거래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입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모니터는 이제 옛날 거라서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사실 시장이 좀 제법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시장이 보인다는 거랑 그렇게 매매를 해서 내 돈을 만드는 거랑 약간 좀 뭐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움은 크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HFT로 시세를 바라보는 거 요게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시간이 제가 이제 현직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돼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HDS로 보이는 자료 있잖아요. 이건 사실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주문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FOK 주문입니다. 이 Fill or Kill 주문이라고 해서 주문을 딱 특정 지정가로 딱 체결되도록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자동으로 취소를 합니다. 이런 주문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야 주문을 내면 클릭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게 느려 터지게 주문을 내면 다 보이지만 컴퓨터가 찰나로 주문되잖아요. 그리고 그 횟수를 늘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데 시장은 움직이거든요. 자, 오늘처럼 현물이 애매한 갭상승에서 출발하면 시장 방향성을 파생시장에서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오늘은 애매한 위치라서 딱히 방향성이 막 뭐 대폭락 이런 거 나올 상황이 아니었죠. 이럴 때 옵션 시장 갖고 노는 겁니다. 특히 외가격 옵션에서 스푸핑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이쯤 하면 시장이 돌아나갈 것 같은데 왜 내 옵션은 이렇게 눌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외국인들은 오후 2시까지는 콜옵션을 진짜 아작을 내놓으면서 변동성을 죽였습니다. 막판에 콜옵션이 조금 살긴 했지만 뭐 선물 살아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 현물 시장에서는 1,900억 매수, 또 선물 시장에서는 약 4,200억 매수, 그리고 뭐 콜옵션은 스프레드 전환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마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빠졌냐고요? 뭘 빠져요? 여전히 422.5포인트 제자리죠. 그냥 계속 속도 조절이라도요. 그 사이에 고버스 사신 분들, 존버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뭐긴 뭐겠어요. 똑같이 오징어 젖된 거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이 이 젖되어 버린 포지션을 파생시장의 플레이어로 어느 정도 복구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개인들은 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크게 보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곧버스로 3% 뛰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전체의 그림을 보면 시장은 숏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물지수 예상 고점이 어디고 뭐 저점이 어디고 그러니까 그런 고점에서는 숏 잡고 뭐 저점에서 롱 잡고 이런 마켓 타이밍 전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프로 트레이더라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자산 증식 차원에서 투자한다면 저런 자잘한 흐름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큰 흐름, 즉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더 시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후 2시까지 흐름은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최대한 빠져나기 위해서 합성 선물을 이용해서 델타를 조정했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돌릴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현 선물을 매수하는 걸 강화해서 최소한 중립 정도로 조정해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딱히 방향성 플레이어가 없었지만 연기금은 그래도 2천억 주식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 최근이 투기 거래자들이었던 투신과 기타 법인이 선물을 제법 세게 위로 담은 게 눈에 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시장 가보죠. 유럽 증시는 오늘 휴장인가? 착각할 정도로 거래가 적었는데요. 아유, 망할 놈이 영국은 오늘도 밀렸어요. 그런데 그건 말고요. 통화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유로 콜옵션이 따따블이 나질 않나. 그리고 그것 말고도 롱길트 10이어 그러니까 그 영국 10년 국채 금리가 타 국가 대비 폭등하고 있는 게 영 찝찝하죠. 뭐 스토리로는 BOE가 글로벌 백신 접종률 3위라는 데이터로 영국 경제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목요일에 파운드가 급등하고도 오늘도 올랐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영국 국채가 빠르게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백신 보급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면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겠죠? 그럼 과연 그게 증시가 달가워할 그런 얘기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증시 상승이 어쨌든 부양책 플러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즉 경제가 정말 회복하고 백신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증시는 변동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위에서 쉬거나 아니면 점점 레벨 다운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영국 증시나 또 채권 시장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BOE 부총재가 전일이 총재의 그 낙관론에 템포를 조절하는 멘트를 좀 치긴 했죠. 근데 어쨌든 금리 상승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전반적인 인플레 기대가 살아가는 게 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까지도 이제 유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들이 엄청 눌렸었는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투자자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아니 증시 반응은 아무리 봐도 달러 강세가 이해가 안 가거든? 물론 달러 스마일이란 논리로 미국 시장 좋아져서 달러 강세, 뭐 글로벌 시장이 나빠져도 달러 강세,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려 하는데, 아니 그럼 뭐야? 결국엔 달러가 하는 힘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이 나 원참 잠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일이 뭔가 코멘트를 달려고 하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아시아 세션 오후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야 달러 오바다 쇼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커머디티 중 구리예요. 기름이 워낙 튀어올랐으니까 엘라스티시티가 적을 테고 또 기름은 그간 이 쇼돌이들이 뭐 중국 경제 코로나니 뭐 춘절 연휴니 뭐 이러면서 숏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더럽게 안 밀렸죠. 자 그런데 달러 강세가 언와인 된다? 그러면 주말 앞두고 커머디티에 숏친 놈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리가 가장 먼저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 그냥 레벨업 착착착 하면서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마감까지 2.5% 넘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 세션 오픈하고 1784달러까지 누른 건 진짜 언더슈팅이었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일단 1800선 회복은 해봅니다. 근데 유럽 세션에서 뭐 아직 추가 매수세가 없으니까 다시 눌렸죠. 그러다가 미국이 논판 페이롤 발표하고 나서 다시 1800선 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급락 출발 자리였던 1815선까지 반등을 뭐 제법 세게 했죠. 자, 그런데
골드가 이렇게 반등을 했으면 뭐 리스크 오프예요? 아니에요. 증시 다 올랐어요. 예. 뭐 달러? 밀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장이 탁 아기가 탁탁탁탁 틀어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파생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로화도 어제 눌린 거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유럽 세션 전산장 오픈하면서부터 속속들이 숏포지션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20선에 근접하려 했는데 시장 반응이 처음엔 시원찮죠. 그래서 이제 그래 논판 기다려보고 대응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업률 자체는 6.3%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 컨센을 대부분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뭐야 달러 오버밸류다 달러 숏 이러면서 유로가 거기서부터 또 폭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로 달러 콜옵션이 거의 휴지가 됐었던 1.20 콜옵션 이게 대폭등을 하면서 셋더블이 나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유로가 오늘 그 전일의 음봉을 다 감싸고 위로 올라온 거는 그냥 옵션 만기를 두고 게임판을 한 판 벌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 간단히 정리할게요. 증시는 지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조용했다. 동아 시장은 옵션 만기 때문에 그냥 홀짝 게임했다. 커머디티는 강했다. 그런데 유럽 국채들이 약세를 계속 보이는 거는 신경 쓰인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세션은 이 장 시작 전 이미 부양책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골고루 강세를 보였어요. 논판 발표 내고 나서도 시장은 잠깐 흔들리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를 갖다가 흔들렸다고 하면 변동성 선물이 웃죠. 결국 본장은 갭상승 0.4% 출발을 했는데 이후 빠르게 매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기사 어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뭔 달러 강세, 미국 증시 강세? 자, 그러면 오늘 장 초반에 이익 실현 나온 거는 달러 약세라서 미국 증시 약세?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계속 변동성이 죽는 구간이란 겁니다. 특히 실적 시즌은 전체 실적 컨센서스가 롱이다 하면 장중에 눌림 매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당일 혹은 그 다음날에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눌림 나오고 나서는 그냥 수렴 과정 거쳐서 다시 또 위쪽 구경시켜줬죠. 새벽 3시에 고점 찍고 나서는 또 기나긴 이익 실현 나오는데 이것도 하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장 막판에 또 들어올려서 끝났고요. 거래량은 전일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이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스탠디 롱입니다. 여기서 무슨 놈이 쇼세요, 숏은. 통화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비달러 바스켓들이 강력한 반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뭐 페소, 오지 달러 이런 거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로엔도 올라와서 전형적인 리스크 온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름도 계속 올라와서 브렌트는 뭐 60달러 코앞에 둔 상황이고 텍사스 기름도 57.2달러까지 올라갔죠. 반면 채권 시장은 이 단기채가 오르고 장기채 눌렸는데요. 이것도 그냥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는 흔들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줌이 7.59% 상승했고 구글도 1.73% 오르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 사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시장이 어닝 시즌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름 주식도 뭐 계속 올라서 엑슨모빌이 장중에 5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엑슨모빌은 아직까지 2020년 초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위로 갈 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게임스탑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순간 뭐 90달러까지 올랐겠지만 장마감 때는 19% 상승을 그쳤거든요. 저는 오늘로써 더 이상 게임스탑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저런 멍멍 잡주는 2021년 1월이 해프닝으로서만 기록되어 있죠. 올해는 지난해 넌 못 오른 구글 그리고 엑소모빌 이런 거 좋은 성과 날 것 같아요. 당연히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해지를 붙일 거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한 주간 코스피 시장은 장중 진폭은 엄청났을지언정 점점 진폭을 줄여나가는 수렴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수렴이 끝나면 저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렴 이후 일주일 정도 더 갑자기 눌렸다가 거기서부터 급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250을 트라이하거나 아니면 그런 조정조차 나오지 않고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져서 다시 3250 가거나 어쨌든 경로가 어땠든 간에 롱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유 강세장이라니까요. 물론 올 만큼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켓 센티먼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몰려오는 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뉴노멀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그렇게 바뀔 세상을 타임머신처럼 빠르게 앞당겨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 표현에 참 공감을 합니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또 하나 이야기는 그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고평가와 버블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과거의 논리로 보면 뭐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버블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고평가된 상황에서 상승의 가속도 붙지 않고 있거든요. 스마트 머니들이 롱 포지션 선점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more less한 머니들이 또 들어오고 또 more less한 머니들이 또 들어와서 시장이 막 피크아웃 해야만 그걸 지나고 보면 아 그게 버블이었구나 할 수 있지. 지금을 갖고 버블이라고 하면 그건 버블이 야 나 무시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 주식을 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해지를 풀자고 하는 건 제가 때가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3250으로 다시 갈 거라고 높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많이 빠져갖고 크레딧 해지 실익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데빗 해지를 하거나 아예 해지 없이 그냥 델타 오픈하고 밀자 그렇게 얘기해 볼 거고요.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계속 축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말 앞뒀는데 쉐린이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쉐린? 젓갈이 와시오. 명란젓, 오징어젓, 맛있는 젓갈이요. 외국인젓. 응? 외국인젓? 됐어, 됐어. 외국인젓 됐어. 야, 쉐린아,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를 쉐린이도 올려놔야 되겠네. 아, 그래. 즐거운 주말 되세요.